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실태 조사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실태 조사는 이미 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뭐 한 3년, 4년 차 건설 업체라면 한 번쯤은 실태 조사를 겪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안 겪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실태 조사라는 공문이 왔어. 그때부터 멘붕에 빠지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공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면 우리 회사 영업 정지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패닉에 빠지셔서 연락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건설업 실태조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뭐 자본금은 얼마 이상, 기술자는 뭐 2명 이상, 사무실, 공제조합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췄고 갖췄기에 해당되는 건설 면허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면허 받을 때만 등록 기준을 다 충족하면 끝! 이게 아니고 상시 충족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항상 자본금 기술자가 다 있는지 정부가 어떻게 알겠어요? 맨날 우리 회사를 모니터링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태 조사라고 해서 랜덤하게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회사 없어요. 랜덤하게 이 회사를 한번 콕 집어서 자, 실태 조사입니다. 요런 거 잘 충족됐는지 보여주세요.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실태 조사예요. 근데 제가 실태 조사가 랜덤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태 조사를 할 업체를 선정은 할 거 아니에요. 뭐 무조건 100% 전수 조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6월 달에 합니다. 12월 달에 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 각각의 랜덤한 날짜이지만 그래도 업체를 선정하려면 이들이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하겠죠. 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실적 신고라는 걸 협회에다가 하실 거예요. 2월 중순에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했습니다. 기술자가 누구누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우리 재무제표 신고를 하실 거고, 물론 기준 일자가 12월이 아니시면은 4월에 재무제표 신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출한 실적과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집된 정보를 보고, 여기 재무제표 보니까 자본금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또는 여기 실적 신고 해놓은 거 보니까 기술자가 이때 비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생각이 되는 업체들이 나오겠죠. 근데 확신은 못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제출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일 테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 여기 의심 업체니까 이 회사들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하자라고 선정을 해요. 근데 간혹 막상 실태조사 되는데 딱 열어봤어. 아무런 문제 없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없음을 한 번 더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세요. 자, 조사를 하는 거는 우리 등록 기준에 맞춰 조사하는 거예요. 기술자, 자본금, 그다음에 시설이나 장비. 장비는 뭐 없는 업체라면 해당 사항 없으시겠죠. 시설은 사무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우리 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은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록 기준을 다 보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하냐? 우리 종합건설업, 뭐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런 데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을 하고 시청이나 도청,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이 마지막으로 도장 찍고 결정 내는 곳이에요. 전문건설업 우리 면허 냈던 곳, 시청이나 군청, 뭐 지역에 따라서 구청이 될 수도 있어요. 조사기관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태 조사가 오면 어떤 식으로 오냐? 공문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자, ABC 회사 2019년 자본금, 2020년 자본금 실태 조사. 이렇게 해서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본금 기술자. 그러면 자본금도 보고 기술자도 본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공제조합. 그럼 공제조합 본다는 거예요.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볼 수도 있죠. 이 ABC 회사 자본금 2019년, 2020년 두 개 연도를 같이 볼 때도 있어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다 보겠다. 실태조사 공문이 어떤 걸 조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증빙을 해야 될 것도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술 능력이에요.
기술 능력은 우리 건설 면허에 맞춰서 해당되는 기술자가 상시 근로를 했어야 되고 누군가가 퇴사를 했다면 그의 그 충족을 할 수 있는 다른 기술자, 자격증 있는 분이 퇴사한 사람의 50일 이내에 새로운 사람이 투입되었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건 영업정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언제 퇴사했고 언제 입사했고 이런 서류들을 보겠죠. 실제로 일했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겠고 그래서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뭐 원천지수 영수증, 통장, 뭐 자격증, 현황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험. 우리 뭐 고용보험 이런 거 잘 들어져 있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돈 제대로 잘 줬나? 정말 일한 기술자 맞나? 자격증 뭐 이 기술자 그래서 자격증이 있나? 그래서 그 보유 현황표라는 건 별거 없어요. 사람 이름 쓰고 어떤 자격증이 있었고 언제부터 입사했고 정리해 놓은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돼 있다. 그럼 문제 없어요. 실태조사가 됐지만 실태조사에서 우리가 문제 없음을 증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기술자가 없던 기간이 있다. 그럼 영업정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술자 잘 보셔야 되고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우리가 면허 내기 전에 미리 공제 전문건설 공제조합 뭐 또는 건설 공제조합, 기계설비 공제조합 각각 면허별로 필요한 공제조합에 예치금 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치금을 제대로 잘 넣어놨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공제조합에서 우리가 예치금을 잘 넣어놨다라는 예치 확인서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네, 다만 우리가 공제소에서 돈을 막 뺐어. 근데 그냥 정당한 절차에 맞춰서 융자가 아니고 그냥 막 빼버렸어.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또 영업 정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공제조합에서도 돈을 그냥 뺄 때 당연히 경고를 해줄 테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면허 뺏길 수 있습니다. 정지 나올 수 있습니다. 흔치 않지만 만약에 있다면 공제조합에서 예치 확인서 받아서 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장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면허들이 있잖아요. 뭐 가스시설 시공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장비 제대로 있다라는 거 장비 사진이라던가 그때 당시에 산 뭐 세금 계산서라던가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사진 잘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사무실은 현재 기준 그 사무실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뭐 임대차 계약서라던가 뭐 월세 제대로 들어간 부분들 이런 거 보여주면 되고 이것도 뭐 크게 문제되실 부분 없을 거예요. 다만 사무실이 우리가 중간에 옮겼어. 면허 내고 나서. 또 옮긴 사무실의 용도가 막 주거용이야. 아니면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 무허가 건축물이야. 이러면 또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가 근린생활시설이고 뭐 임대기간도 남아있고 하면 문제 되실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은 우리가 지금 잘만 하고 있었으면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 있는 거 잘 추려서 주면 되고 이제 관건은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우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은 결산일을 12월 말로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뭐 간혹 6월 달인데도 있고 기준 일자는 서로 다를 수 있겠죠. 대부분 12월 말이니까 제가 12월 말 기준으로 일단 설명드릴 건데 그럼 우리가 2020년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2021년 4월에 협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재무제표를 봤는데 여기 재무제표가 뭐 도장공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조업도 같이 하고 있어.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제조업 자산 같은데 건설업 자산은 이거 1억 5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실태조사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건설업의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 부실 자산 이런 것들을 싹 계산을 하게 하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거든요.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부실 자산이다라는 요건에 다 맞아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이거를 하고 있는 협회에서도 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본금 실태 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 보면은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또는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라라는 문구가 거의 있어요. 그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가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건설업 자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주는 보고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 기장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기장하는 세무서나 회계사가 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적격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적격 때리면 우리 회사 영업정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회사 관계자에 의해서 발급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회사랑 연관성이 없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해솔 C&I가 그런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발급해드리고 있고, 저희도 뭐 그냥 무조건 적격 이렇게 하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건설업 기업 진단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 안에 있는 계정을 볼 거고, 그 계정이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공제조합 출자금부터 미수금, 뭐 예금, 선급금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증빙서를 또 요청을 드릴 거예요. 뭐 세금 계산서를 주세요. 아니면은 뭐 견적서를 주세요. 예금 거래 내역을 주세요. 이런 걸 보고 제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우리 건설업 자본금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격이라고 찍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부적격이 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부적격이다 그러면 영업정지입니다. 다만 영업정지가 길게는 6개월이고요. 처음 영업정지를 겪는다라고 하면 1개월 정도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미리 기업진단 보고서를 추가로 낸다라고 하면 또 1개월 감면될 수도 있고, 약간의 유두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해솔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회사에 맞춰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기술자,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자본금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를 회사 내부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기술자 없으면 우리가 없는지 알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본금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자본 총계가 3억이 있던 4억이 있던 이게 건설업 자산이 이다가 아니거든요. 재무제표를 다 뜯어봐서 증빙서를 다 뜯어서 더하기 빼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무제표가 결산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결산일이에요. 그러면 11월 정도에는 가결산을 먼저 한번 해서 기장세무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 우리의 현재 상태가 요대로 그냥 12월 말 결산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아니면 모자라는 금액이 있나를 체크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세무사를 통해서 좀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게끔 증자를 하시던 아니면 미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먼저 하시고 세금에서 청구를 해서 미수금으로 남겨놓으시던 해서 자산을 늘리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문제없이 끝났다라고 하면 1년 후던 2년 후던 3년 후던 실태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때 다 정리해놨잖아요. 정리해놓은 서류 잘만 정리해서 주면 영업정지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업을 하시는 모든 회사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장 봐주시는 곳이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 마감할 때 무조건 있는 그대로 마감 끝! 이거 아니고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지,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지 같이 의논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하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가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리더라도 문제 없도록 모든 것을 항시 충족해 놓은 게 가장 핵심일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현재 실태조사가 당장 받았다 라고 하면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차분히 해결하셔야 되니까 저희 해솔 C&I로 연락 주시면 제가 내용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결책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건설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